이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비트코인 가격입니다. 좀 회복이 됐죠. 한 7% 정도 빠진 겁니다. 이게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인 IBIT입니다. 이건 8% 빠졌네요. 반도체 섹터 명품 ETF SMH입니다. 거뜬히 회복한 겁니다. 마이너스 2%.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심하지만 연평균 수익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블랙록의 대표작인 비트코인 현물 ETF인 IBIT의 연평균 수익률이 78%입니다. 반도체 섹터 ETF가 37%입니다. 가장 여러분 좋은 상품 가운데 하나인데 이렇게 이러면 더블 정도 되는 겁니다. 더블 정도. 그러니까 암호화폐에 이제 투자를 하는 겁니다. 투자를. 그런데 이제 레버리지를 써가지고 돈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너무나 참담한 거죠. 그 여러분 오늘 방송 준비하다 그걸 보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오늘 여러분 중요한 뉴스 한두 개 소개하겠습니다. JP모간의 다이먼 회장은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사기라고 하신 거죠. 4조 달러를 운영하는 미국의 JP모간 은행이 방금 확인했습니다. JP모간 은행이 고객들에게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판매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큰 변화입니다 이게. 특히 다이먼 회장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거든요. JP모간 체이스가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JP모간의 CEO인 제이미 다이먼 회장은 지금까지 비트코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왜? 고객이 원하니까. 고객에 비해 장사가 없거든요. 고객들이 원하는 겁니다. 모간 스탠리가 여러분들 왜 서비스를 제공하냐. 고객들이 원하니까. 고객들이. 대단히 중요한 소식입니다. 고객의 암호화폐 매수를 허용하겠다. 그러나 JP모간이 고객의 암호화폐를 보관하는 서비스는 제공 안 하겠다. 커스터디 여러분들 서비스는 제공 안 하겠다는 거지. 네. 큰 여러분들 뉴스입니다. JP모간 회장은 굉장히 부정적이었죠. 그렇지만 미국의 큰 돈 되는 건 또 합니다. 미국의 가장 큰 공신력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의 주거래 은행은 또 JP모간입니다. JP모간에 돈을 넣으면은 그 넣은 돈을 가지고 코인베이스에서 USD 스테이블 코인을 바꾼 다음에 거래를 합니다. 그거는 또 주거래행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또 하나 큰 소식입니다. 유럽은 전통적으로 아주 여러분들 보수적인 곳입니다. 유럽의 2조 달러를 운영하는 가장 큰 자산 운용회사인 아문디가 비트코인 ETF를 출시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대세가 된 거죠. 대세가 돼 가지고 지금 가는 겁니다. 유럽 투자자들은 상품 나오면 빨리 사야 되는 거죠. 1년 지나면 한 80% 90% 정도 벌 거니까. 아문디 아주 큰 여름 자산 운용사입니다. 한국 허용해 줘야 됩니다. 이거를 사람들이 여러분들 저축처럼 그렇게 조금씩 모아가게 한 개는 못 사지 않습니까? 한 개는 못 사니까 ETF 사도록. 그럼 ETF 사면은 그 뭐죠?
그런 보관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까? 최근 보도에 따르면 유럽 최대 자산운용사인 아문디의 비트코인 상품 출시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유럽 최대 규모의 자산운용사 중 하나인 아문디가 운용자산은 2조 3천억 달러면 큰 회사네요. 비트코인 ETN Exchange Traded Note 이거는 여러분들 주로 증권회사가 여러분 운용하는 상품입니다. 그다음에 UCITS ETF 비트코인 현물 ETF 미국의 IBIT 같은 걸 출시하는 모양입니다. 아문디는 최근 연구에서 비트코인을 인플레이션에 대한 잠재적 방어 해지 수단이자 포트폴리오 다각화 자산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보수적인 유럽의 자산운용사들이 비트코인을 새로운 자산 클래스로 인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들 기관들이 채택하는 겁니다. 연금, 기금, 대학, 보험사, 자산운용사들이 이렇게 여러분들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포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한국도 허용해 줘야 되죠. 사람들이 돈을 벌게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이런 직접 현물을 사는 것보다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ETF를 사면 재미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허용해 줘야 되는 거죠. 빨리 해야 될 거 안 하고 여러분들 빨리 안 해야 될 거만 하니까 힘든 겁니다. 자, 이거는 진심입니다. 이거는 진심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제가 비트코인을 좀 방송을 많이 해가지고 인플레이션 방어 수단 가운데 하나입니다. 인플레이션 방어 가운데. 특히 한국에서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 원화 가치가 앞으로 계속해서 떨어질 거니까. 원화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질 거로 보기 때문에. 자, 오늘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17시간 전에 나오니까 어제 방송입니다. 한참 여러분들 암호화폐 거래소가 상황이 안 좋을 때 상황이 안 좋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오늘 표준형님이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이 확실한 대세이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방송 들으면서 여러분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귀한 정보 이렇게 좀 학구적인 그런 유튜브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그래서 제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갖게 되는 그런 정보들을 여러분하고 공유하는 거니까 놀라운 시대죠. 제가 공부한 내용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특히 이제 원화 우리나라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원화 가치 하락과 인플레이션 심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플레 방어 원화 가치 하락 방어.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몇 달 전부터 계속해서 달러화 자산을 소유해야 되고 달러화 자산을 소유할 부분은 미국 상장 ETF에 직접 여러분 투자하는 것이고 그런 상품 4,300개 이상 가운데서 이런 게 좋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방송을 한 겁니다. 이제 그러다가 좀 지나가지고 제가 비트코인 이런 방송을 시작한 겁니다. 그럼 비트코인을 이런 방송을 할 때 사람들이 왜 갑자기 비트코인인지 하는데 다 뭔고 하니까 인플레 방어 원화 가치 하락에 대한 방어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쓸데없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재테크 차원이 아니고 큰 그림 속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특히 한국의 투자자나 시민들한테는 더더욱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똑똑합니다. 저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들과 가문들과 대화합니다. 그들이 하나같이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 하니까 비트코인을 사고 싶어 합니다. Is racing to buy.
얼마나 고급 정보를 갖고 있겠습니까? 에릭 트럼프가 굉장히 사람이 좀 순수한 것 같아요. 이런 고급 정보를 우리와 함께 주는 겁니다. 방송에 나와 가지고. Every single one of them is racing to buy bitcoin. 돈이 많은 기업들하고 돈이 많은 가문들이 패밀리가 뭘 하는 거 하니까 자기들의 자산 포트폴리오 가운데 이런 뭘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 하니까 비트코인을 집어넣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정보입니다. 에릭 트럼프는 나는 전 세계의 가장 큰 기업 및 가문들과 이야기하는데 그들 모두가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레이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물꼬가 트이고 있습니다. The floodgate are opening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예. 배경은 비트코인 목표 가격 100만 달러. 에릭 트럼프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를 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참조하시기가 진짜 똑똑하네요. 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교육을 얼마나 잘 받았겠습니까. 예. 여러분 무슨 이야기 하는지 이렇게 다 녹취록을 풀어가지고 이거를 여러분들 이제 물꼬가 트이고 있습니다. 정말 처음으로 스왑이 미국의 1등 증권회사입니다. 찰스 스왑이 비용을 지불하며 투자하여 비트코인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2등 증권회사입니다. 피델리티도 비트코인에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직접 투자한다는 겁니다. 자기 회사들이. 저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피델리티 계정에 로그인을 했는데 가장 먼저 뜬 것이 이 작은 아이콘이었습니다. 피델리티 디지털 자산 지갑을 생성하시겠습니까? 저는 예 클릭했습니다. 갑자기 그곳에서 비트코인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찰스 스왑하고 여러분들 피델리티가 비트코인을 직접 파네요. 가상화폐 거래소처럼. 여러분 지금 방송은 이제 앞에 여러분들 국내 뉴스하고 세계 뉴스는 그냥 상식 차원에서 들으면 좋은데 투자 부문은 진짜 이런 돈 되는 지식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마지막 부분에 들으실 때는 안테나를 높게 세우시가 여러분들 계속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에릭 트럼프는 현물도 사고 ETF도 사고 그렇게 하겠죠. 체이스 JP 모간이 하는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든 주요 은행들이 뭘 하고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제 말은 갑자기 여러분들이 더 이상 아마존에서 판매하는 콜드 월릿 암호화폐를 보관하는 레저를 사용하거나 디파이를 사용해서 비트코인을 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처음으로 블랙록이나 피델리티가 출시한 현물 ETF, 스팟 ETF를 통해 말 그대로 비트코인을 손쉽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찰스 스왑이나 피델리티에 사게 되면은 거래 수수료가 없으니까 거의 제로지 않습니까? 모든 은행들이 이것을 보고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제 말은 우리는 암호화폐의 원야드 라인에 와 있고 골라인 바로 앞에 폭발적이었던 지금까지의 여정만큼이나 우리는 달려야 될 또 하나의 전체 필드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더 많이 오른다는 겁니다. 이런 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 해주는 겁니다. 저는 비트코인이 결국 10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5년에 10년 정도 되겠죠. 5년에 10년 정도. 저는 제 인생에서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지금보다 더 강시했던 적이 없습니다. 명확한 게 없다는 거죠. 대학 입시도 준비하고 뭐 부동산업도 해봤는데 자기 눈앞에 이렇게 명확하게 그림이 그려지는 사업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찰스 이제 사회자입니다. 저는 호두의 비트코인이 4만 달러일 때 매수했다고 말했습니다. 3배 벌었겠네요. 지금 11만 5천 달러 앉아있는 지금 저는 오늘날 이 나라의 법률 제정 때문에 그리고 비트코인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채택되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 강세입니다.
여러분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에릭 트럼프가 누굽니까? 도널드 트럼프 아들입니다. 백악관 여러분들 안에서 무슨 일이 나고 있는지 누가 가장 잘 알겠습니까? 에릭 트럼프가 가장 잘 아는 겁니다.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친화적인 정책들이 다 준비되고 있다는 걸 본인이 다 아는 겁니다. 거기다 또 누구를 아는 겁니까? 어마어마하게 네트워크가 넓기 때문에 본인이 또 암호화폐 회사를 하는 겁니다. 제가 전 세계 가장 큰 기업들과 가장 큰 가문들에게 이야기했는데 그들 모두가 비트코인을 사기에 경쟁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엄청난 이야기죠. 영어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예. 제가 I can tell you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I talk to the biggest company, biggest family in the world.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들과 가장 부유한 가문들과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Every single one of them. 그들 거의 전부가 is racing to buy Bitcoin. 비트코인을 파기 위해서 여러분들 질주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죠. 저는 4만 원대에 샀고 저는 오늘도 굉장히 강세를 예상합니다. 왜냐하면은 미 합중국의 정책을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Because of 여러분 아시죠? 많은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비트코인을 지금 채택하고 있는지 어마어마한 내부 정보를 이야기해 준 겁니다. 그렇죠. 똑똑하게 생겼네요. 바이낸스 CEO네요. 2025년 10월 1일하고 10월 2일 날 싱가포르에 열린 암호화폐 여러분들 회의에서 바이낸스 CEO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국가들이 비트코인의 자산 배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방금 카자흐스탄이 바이낸스와 협력해서 비트코인 분야에서 자체적인 전략적 비출 부분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시장의 부채 덕분에 여러 국가들이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많이 갖고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가장 깊은 유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이낸스에 많은 국가들이 접근해 가지고 그중에 이제 한 국가가 카자흐스탄인데 우리는 이 같은 대규모 채택과 기간화가 시작되었고 꽤 빠른 속도로 일어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여러분들 대규모로 매집을 한 겁니다. We see that huge uptake and institutionalization has started to happen. 기관들이 채택하고 있는 겁니다. Quite rapid pace. 굉장히 빠른 속도로. 참조하시면 되겠네요. 자, 여러분 오늘 이 황당한 이야기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어제 여러분들 굉장히 공병호 TV를 관심 있게 들으신 분들은 대단히 중요한 정보에 주목했을 겁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통념을 깨는 이야기죠. 뉴욕 스턴 경영대학원의 테드 스미스 교수가 한 이야기입니다. 핵심 포인트는 뭐였습니까?
OECD 국가들의 중앙은행이 매년 8에서 10% 정도의 하패를 찍어내기 때문에 S&P 500의 이런 투자 수익률이 10%나 12%라는 것은 그냥 하패 증가율에 비례할 뿐이니까 실질적 부의 창출이란 그렇게 크지 않다. 그거를 58세에 깨우치고 야 이거를 좀 더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렇게 이름 찾던 중에 비트코인을 만나게 됐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아주 장문의 글을 통해 가지고 아주 중요한 개념을 이야기한 거죠. 실제로 부를 창출하는 것은 돈 찍어내는 기계를 능가하는 특정 분야의 자본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보통 통념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특정 분야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변동성이 커지는 겁니다. 변동성이. 엔비디아 한 종목만 사면 여러분들 수익률이 높을 수 있지만 변동성이 커지고 또 여러분 다른 잘못된 주식을 사게 되면 물려가지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잃을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부를 창출하는 것은 돈 찍어내는 기계를 능가하는 특정 분야의 자본을 집중하는 것이고 그 같은 깨달음이 저에게는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을 투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반복해서 보여드리는 건데 블랙록이 출시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연평균 수익률이 78%입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여러분들 ETF가 SMH입니다. 미국의 반도체 섹터에 대한 그런 투자인 거죠. 그게 최고 수익률이 37% 정도가 됩니다. 그다음에 제가 여러분들 조금 갖고 있는 SCHG S&P 500을 추종하는 그런 500개 회사 가운데 230개를 선택한 것이 24%입니다. 그러니까 통화 평착률이 10% 정도 하더라도 SCH는 14% 정도 더 버는 거고 SMH는 27% 더 버는 거고 이러니까 괜찮다 이야기죠. 비트코인 투자가 여러분 상당히 리스크가 따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자산 포트폴리오 가운데 일부분을 배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이유가 수익률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수익률이 엄청나게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뉴욕 경영대학원 스턴 경영대학원의 테드 스미스 교수가 여러분들 한 이야기는 본인이 자산 가운데 일정 부분을 비트코인에 투자했다는 거죠. 자기 논리를 가지고.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제가 왜 비트코인에 투자하게 됐는가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비트코인을 투자하기 위해서 초기 자금을 어디서 염출했는가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아끼던 여러분들 주식을 판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아끼던 성장성이 아주 좋은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성장성이 아주 좋은 주식을 팔고 비트코인을 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얼마만큼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 좋은 주식이라는 게 이름 주로 뭔가 하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TSMC 브로드캄 테슬라 이런 주식들입니다. 그런 주식을 매각하고 그 주식에 대한 확보된 돈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결단을 내린 거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 좋은 주식들을 그냥 갖고 있으면은 그냥 뭐 무난하게 다 성장해 가지고 여러분들 평균 성장률이 뭐 대충 한 20% 내지 25% 이렇게 안 되겠습니까. 그 진짜 주옥 같은 주식들입니다. 다시는 그런 주식을 이제 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비교적 괜찮은 가격들에 다 샀기 때문에 아주 싸지는 않지만 여기 이제 오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천재들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보는 겁니다. 천재들 이렇게 다 가설이니까 미래와 관련된 이야기니까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은 만일 비트코인이 100만 불을 갈 수 있으면은 그것은 1000만 불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1억 불까지도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정신 나간 이야기지 않습니까? 만약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에 도달한다면 1000만 달러도 갈 수 있고 1억 달러도 갈 수 있고 짐바브웨의 100조 단위 지폐처럼 보일 것입니다. 프레스턴 피시라는 인물입니다. 저는 잘 모르는 인물인데 이 미국의 유명한 투자자이자 작가이자 팟캐스트고 그런 We Study Billionaire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런 발언이 뭔가 하니까 법정화폐가 많이 발행되면 발행될수록 가격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의 가치가. 법정화폐 여러분들 속도가 늘어나게 되면 늘어나게 될수록.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번 생각합니다. 미국이든 영국이든 프랑스든 한국이든 간에 법정화폐 발행 속도를 정치인이 늦출 수 있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선거에서 이겨야 되고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불황을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돈을 뿌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돈을. 자기 나라 화폐 가치가 떨어지든 그런 것은 그 사람들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권력을 계속 유지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뭔가 하니까 법정화폐 발행 속도는 줄어들 수가 없다 이야기죠. 그럼 그걸 동전양면인데 그럼 다른 면이 뭐냐. 비트코인 가격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그의 발언은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높은 가격에 도달할 경우 이것은 법정화폐의 극심한 인플레이션 또는 붕괴로 인해 비트코인의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는 시나리오를 뜻하는 겁니다. 법정화폐의 발행 속도와 비트코인 가격이 동전의 앞면 뒷면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법정화폐 발행 속도를 늦출 수가 없다는 거죠. 늦추기가. 여러분 이 인터뷰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가 되면 팔아서 엄청난 수익을 챙길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무슨 말 하는 건지 모르는 겁니다. 여기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가 간다면 그것은 1000만 달러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1억 달러로 갈 것입니다. 짐바브웨의 100조 단위 지폐처럼 보일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바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이 50만 달러까지 올라갔다고 멈추고 그것이 비트코인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정말로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저는 비트코인 가격이 그처럼 더 높이 올라갈수록 기존의 정책 위반자들과 우리가 알고 있는 법정화폐를 통제하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막기 위해 더욱더 공격적으로 입찰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게 저는 그 시점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번 사이클인 다음 사이클인 아니면 거의 이제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앞으로 더 작고 적은 수익률을 가져올 것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S자 곡선의 한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약간 쏟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대화체가 약간 여러분들 이해하기 힘든데 핵심을 제가 재정리하게 되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50만 불에서 끝날 거다. 100만 불에서 끝날 거다. 150만 불에 끝날 거라는 사람은 비트코인 가격이 왜 오르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메커니즘이 뭐냐. 법정화폐가 여러분들 찍어내는 프린트기에 찍어내는 돈이 여러분들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계속해서 그게 비례가 여러분들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물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각 국가의 여러분들 화폐를 찍어내는 사람들이 속도를 줄이겠냐.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불가능하다면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치?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것은 이 천재들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저도 학습을 하는 겁니다. 학습을 하고 저는 젊은 날에 이렇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전체 맥락 속에서 어떻게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나라든 법정화폐의 발행 속도나 규모를 줄이지 않을 거란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는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산 가치를 보존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산 가치를 보존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제 그것은 판단은 여러분이 하셔야겠죠. 여기 보시면은 프레스트 PC의 발언을 보시게 되면 비트코인 가격이 100만 달러에 도달한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고 1000만 달러 1억 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50만 달러에서 멈출 것이라고 여러분들 예상하는 것은 시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고 비트코인 가격이 왜 오른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50만 불이 최고일 거다. 60만 불이 최고일 거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거를 하이퍼 비트코나이제이션이라고 부르네요.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비슷한 말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할수록 기존 법정화폐 시스템을 통제하는 정책 위반자들과 중앙은행들이 더욱 공격적으로 비트코인의 시장에 대응하거나 그 중요성을 인정하고 표용하기 위해서 경쟁할 것입니다. 어무튼 간에 여러분들 그렇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하나 더 보시죠. 여러분 이 사례도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레바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이야기죠. 레바논에서.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레바논은 원화 봉급을 레바논이 아마 레바논 파운드인가 그럴 겁니다. 파운드가 아니고 레바논 여러분들 자국 화폐 레바논 파운드 맞는 것 같네요. 레바논 파운드로 여러분들 봉급을 받는 사람은 엄청나게 가난합니다. 돈 가치가 여러분들 거의 종이처럼 바뀌었기 때문에. 국제 구호기관이나 이런 달러화로 봉급을 받는 사람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자국 화폐로 여러분들 봉급을 받는 사람은 생활을 유지하기가 힘든 겁니다. 생활을. 제가 여러분들 ETF 방송을 하기로 시작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모티브가 레바논 사례입니다. 레바논. 레바논을 보고 화폐 가치를 계속해서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노력. 레바논하고 베네수엘라를 보고 제가 달러화 자산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역설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또 뭔가 하니까 레바논에서 자국 화폐 가치가 바닥을 치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피크를 칩니다. 여기 보시죠. 이게 코인베이스의 전 CTO 발라지 슈린바사라는 사람이 발표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레바논 자국 화폐 가치가 폭락을 하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을 합니다. 비트코인이 승리할 때 그것은 굉장히 빨리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HODL Hold on Decent Life 팔지 말고 계속해서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런 방송을 여러분 이렇게 내보내는 겁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 전 코인베이스 CTO 발라지 스리니바산이 말합니다. 비트코인이 승리할 때 그것은 매우 빠르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계속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주장이 뭔가 하니까 신뢰. 비트코인이 승리할 때 그것은 매우 빠르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레바논 자국 통화에 대한 신뢰가 제로가 되었을 때 레바논 파운드에 대한 완전한 신뢰와 신용이 제로가 되었을 때 비트코인은 급등했습니다. 수직 상승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비트코인이 승리할 때 그것은 매우 빠르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국 화폐 가치가 굉장히 이런 불안전해질 거라 예상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례를 굉장히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 나쁜 정책을 반복하면은
완장 찬 사람들은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쁜 정책을 이런 밀어붙이게 되면은 제 같은 사람들은 시장이 보복할 거라고 보는 겁니다. 시장 보복이 엄청나게 여러분들 겁납니다. 1997년 외환위기는 시장이 보복을 한 겁니다. 완장을 차면은 정신이 없는 모양입니다. 고개가 올라가고 머리가 뭡니까 올라가는 겁니다. 내가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최고는 뭐가 개똥으로 최고입니까? 그냥 파장을 치는 겁니다. 시장이. 완전히 골로 보내버리는 겁니다. 박살 내버린 겁니다. 경제적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시장에 역주행하는 이런 정책을 계속해서 쓰게 되면 완전히 골로 가는 겁니다. 이번 정부가 등장하고 나서 제가 칭찬해 주려고 여러분들 하는 정책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이해가 특별히 안 걸려 있는데 노란봉투법 시작에 상법 개정안부터 전부가 그런 겁니다. 아, 저 양반들이 시장에 어마어마하게 보복을 받겠구나. 시장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시장을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진짜 힘 있는 사람은 돈 빌려준 사람입니다. 자본시장인 겁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은 그래서 비트코인 이런 화폐 가치가 추락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법정 화폐의 신뢰 상실. 레바논 사례의 교훈인 거죠. 비트코인 급격한 가치 상승이 법정 화폐에 대한 신뢰 붕괴와 맞물리게 됩니다. 딱 그런 게 좀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거죠. 제가 비트코인 방송을 하기 시작한 시점이. 레바논의 파운드 사례는 레바논 중앙은행의 통화에 대한 신용과 신뢰가 제로로 떨어졌을 때 비트코인 대체 수단의 수직적인 가격 상승을 기록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달러를 가진 사람은 레바논에서 살아남았고 그냥 레바논 자국 파운드를 가진 사람은 그냥 거의 죽게 생긴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례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귀 있는 자는 들을 것이고 눈 있는 자는 볼 것이고 가슴 있는 자는 느끼겠지만 뭐 이런 이야기 하더라도 귀에 뭐 담아내지 않는 사람도 있겠죠. 화폐 위기 같은 사건을 기로 짧은 기간 내에 비트코인의 압도적인 승자로 부상할 수가 있을 겁니다. 대중이 법정 화폐의 불안전성을 이 시간 순간 급격하게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주옥 같은 주장들인 겁니다. HODL은 Hold on for dear life. Decent life가 아니라 dear life네. 변동성에 흔들리지 말고 장기적으로 자산을 보유하라. 비트코인의 승리가 갑작스럽게 올 수 있고 단기적인 시장 상황에 관계없이 비트코인을 장기 보유한 것이 궁극적으로 큰 보상을 가져줄 것이다. 이런 뭐 슬로건으로 HODL인 겁니다. 요즘 정치를 보니까 늘 불안하고 돈이 뭘까 생각해 봅니다. 돈이 뭐겠습니까? 아무것도 약속할 수 없는 거죠. 법정 화폐가 아무것도 약속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달러화 자산을 소유하고 이렇게 좋은 ETF를 사가지고 그리고 자기 자산의 한 10%나 5% 정도는 비트코인을 사서 모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자산 포트폴리오를 분산하게 되면은 위기 시에 많은 그런 힘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 보시죠. 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비트코인 투자는 아주 간단하다 이야기죠. 공급은 제한되어 있고 수요만 보면 된다. 수요가. 무슨 분기별 성과도 필요 없고 미국이 엔비디아 이름들 칩을 검수했다 이런 것도 필요 없고 아무 이름도 필요 없는 겁니다. 그냥
그냥 여러분 뭔고 하니까 그냥 비트코인 투자는 그냥 수요만 보면 됩니다. 사람들이 수요할 건가. 아까 에릭 트럼프가 뭐라고 했습니까? 전 세계 큰 기업과 부자들은 레이스 투 바이 비트코인을 하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을 자기 자산 포트폴리오에 포함하기 위해 가지고 굉장히 속도를 올리고 있다. 그 이야기는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소개한 겁니다. 오늘은 보시기 바랍니다. 비트와이저 컨설팅 업체입니다. 미국 최고의. 그러니까 기관들이 암호화폐를 사고 싶은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대신 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업계를 아주 잘 아는 사람들인 거죠. 15조입니다. 15조. 와 대단하네요. 15조를 굴리는 비트와이저가 비트코인을 사는 세 국가를 공개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정보입니다. 저도 조금 분발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10월 1일 기사인데 지금 본 거거든요. $1에 1,500원 가능성이 있죠.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암호화폐 수요를 아주 잘 모니터링할 수 있는 업계에 있는 비트와이저가 회사가 15조 달러 규모의 비트와이저가 새로운 국가가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으며 곧 발표할 것이라고 방금 밝혔습니다. 무슨 이유인가 하니까 국가 차원에서 매입을 하는 겁니다. 국가 차원에서. 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국이 조금 더 이런 공격적이면 국민연금 같은 데서 대규모로 매입을 할 수가 있죠. 떼돈을 벌 것 같은데 내리면 여러분들 책임 추궁이 들어올 거니까. 이 사람이 국가 차원의 비트코인 매입 비트와이저라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새로운 국가가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다는 정보를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것은 엘살바도르 같은 소규모 국가가 아니고 더 큰 경제력을 가진 국가의 국부펀드가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보유 자산에 포함시키고 있음을 시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제가 방송을 준비하면서 계속 정보들을 뭡니까 이렇게 머리가 딱 여러분들 몇십 년 정도 훈련을 받았으니까 이런 정보들이 머릿속에 쫙 정리가 돼 퍼즐처럼 맞춰지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다 종합해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꼭 여러분들 방송 마치고 나면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수요 급증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미국의 암호화폐 자산 운용사인 비트와이저의 책임자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유럽의 한 국가가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내용이 보시죠. 제가 무슨 뜻으로 말씀하신지 아실 겁니다. 우리는 비트와이저입니다. 비트코인 매수에 관심 있는 국부펀드와 대화하고 있습니다. 약 6개월 걸릴 것입니다. 누군가 하니까 제가 볼 때는 노르웨이 국부펀드입니다. 노르웨이 국부펀드. 제가 할 때는. 그래서 그들은 지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10억 불 상당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방금 미국의 1조 달러 규모의 은행의 자산관리 부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비트코인 ETF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처음입니다.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10억 불 투자해가 이런 운용을 해보니까 성산이 있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더 돈을 투입하지 않고 ETF를 사는 겁니다. 현물 ETF를. 그럼 비트코인을 직접 소유하는 거니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을 간접 소유하는 것이고. 제가 문맥 전부를 보면 노르웨이 국부펀드입니다. 가장 펀드를 운영을 잘하는 국가입니다. 이게 공적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는 그들이 비트코인 ETF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들 중 다수는 비트코인에 노출되기 위해서 DATS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등을 사용해 왔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에도
사고 비트코인을 소유한 회사에도 투자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ETF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제 그제 나왔던 룩셈부르크 국부펀드가 1%를 미국의 블랙록의 여러분들 ETF를 통해 가지고 비트코인을 소유하는 것과 똑같은 보도인데 훨씬 더 영향력이 큰 겁니다.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움직이는 겁니다.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그 큰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이제 포함을 시키기 시작한 겁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캐피탈 그룹의 펀드 매니저인 마크 케이시에 대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6년 전에 마이크로 스트레지에 10억 불을 투자해 지금 60억 불을 만들었습니다. 마크 케이시는 정말 환상적입니다. 그에게 물어보면 그의 뮤추얼 펀드는 오직 주식에만 투자하도록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트코인에 대한 확신이 매우 크지만 비트코인을 직접 살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마이크로 스트레지의 2대 주주가 된 겁니다. 어마어마한 뉴스인 거죠. 여러분 이런 굉장히 중앙 정보를 놓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여러분들 파격적으로 대단히 보수적인 뮤추얼 펀드 업계의 굉장히 여러분 선두주자인 로스앤젤레스 기반을 두고 있는 캐피탈 그룹의 54세 마크 케이시를 소개한 그런 기사가 한 달 전 정도 있었습니다. 10억 불 투자에 여러분들 60억 불을 만든 겁니다. 2대 주주가 된 거죠. 이 사람이 맥 호건입니다. 비트와이즈의 CIO입니다. 이번 모임은 2025년 10월 1일과 2월 싱가포르의 마리나 베이 샌즈에서 열린 전 세계 그런 암호화폐 관계자들의 모임입니다. 맷 호건이 여러분들 이야기한 겁니다. 이 비트와이즈는 암호화폐에 특화된 미국의 자산관리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정보를 많이 갖고 있겠죠.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신뢰하고 접근할 테니까. 컨설팅도 하고 상품도 운용하고 13조 불이네요. 어마어마하네요. 수많은 금융자문가와 패밀리 오피스,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와이즈와 협력하여 암호화폐 시장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그때는 제가 뭐 크게 이렇게 방송을 안 다룰 때니까 한 번 더 다루겠습니다. 월렌 버핏 스타일의 이름도 투자를 해왔던 로스앤젤레스 기반을 두고 있는 뮤추얼 펀드 업계의 굉장히 이런 중요한 회사인 캐피탈 그룹의 펀드 매니저입니다. 마크 케이시입니다. 여러분들 원문으로 볼게요. 마크 케이시가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어떻게 보는지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캐피탈 그룹은 94년의 뮤추얼 펀드의 역사를 갖고 있는 훌륭한 회사입니다. 마크 케이시는 25년의 경험을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 매니저입니다. 그는 벤자민 그레이엄을 존경하는 가치 투자 철학을 추종하는 그런 매니저입니다. I just love Bitcoin. I just think it's so interesting. 저는 비트코인을 사랑합니다. 저는 비트코인이 너무나 흥미롭습니다. 비트코인과 사랑에 빠진 겁니다. 에릭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케이시는 54세입니다. 그는 비트코인은 one of the coolest things that has ever been created by people. 사람들이 만든 창작물 가운데 the coolest 가장 훌륭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 4년 동안 케이시와 그의 팀들은 10억 불을 투자해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2대 주주가 되었고 지금 자산은 6배 60억 불로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보시죠. One of the coolest things. 그때 제가 여러분들 굉장히 강조했죠. 야, 어떻게 인간이 개발한 가장 멋진 상품 가운데 하나, 인간이 개발한 가장 멋진 테크놀로지 기술 가운데 하나라고 보는 겁니다. 뭐라고 생각하느냐. 비트코인은 금을 대체할 겁니다. 뭐로서? 현대판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그리고 금보다 더욱더 유용할 것입니다. Will prove more useful than gold. Over time 시간이 가면 비트코인 가격은 will rise 계속 오를 것입니다. 캐피털 그룹의 펀드 매니저 케이시 마크는 와 그 팀원들은 주장합니다. 금 가격과 일치하거나 능가할 것입니다. 금 시장이 27조 달러입니다. 비트코인 시장이 2조 5천억 달러입니다. 10배 정도는 거뜬히 넘을 거라는 거죠. 비트코인 price will rise. Case and some others and Capital Group argue catching up to 따라잡을 거다. or even exceeding the value of gold. 금의 여름 시장 가치를 능가할 것이다. 예. 추정치에 따르게 되면 글로벌 웨스의 2%를 차지한 게 지금 금인데 2%를 넘었을 거다 이야기죠. 멜러 같은 사람들은 7%까지 갈 거라고 이야기해요. 예. 케이스는 이제 dubious other cryptocurrency. 다른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조금 유보적이다는 거죠. 예. 다른 화폐는 안 한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미래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제가 뭐 어제 캐시 우드 이야기처럼 프로마이저 약속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저도 투자를 했지만 돈을 다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투자를 하지 않았을 때 내가 치르게 될 고통과 후회 때문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몇 번 제가 강조해도 지나친 법이 없는 겁니다. 저는 비트코인을 처음 투자할 때 뭘 팔았냐. 애플을 팔았습니다. 비트코인을 투자할 때 뭘 팔았냐. 마이크로소프트사를 판 겁니다. 비트코인 투자할 때 뭘 팔았냐. 엔비디아를 판 겁니다. 비트코인 투자할 때 뭘 팔았냐. 테슬라를 판 겁니다. 비트코인 투자를 할 때 이런 뭘 팔았냐. 아마존 주식을 판 겁니다. 비트코인 투자를 할 때 이런 뭘 하냐. 구글을 판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애플과 여러분 아마존과 구글과 여러분들 마이크로소프트사와 여러분 엔비디아나 TSMC나 브로드컴 이런 주식을 사고 여러분들 비트코인을 산 겁니다. 세월 지난 다음에 미친 사람이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그런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러나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 꽝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후회 없는 겁니다. 안 하고 후회한 것보다도 하고 후회한 게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베팅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마이크로 스트레티 초기 투자에 성공하니까 일본의 여러분들 이런 비트코인 트레저리 컴퍼니까지 계속해서 이제 We view Bitcoin as a commodity. 비트코인을 여러분들 상품으로 본다는 거 아닙니까? 상품으로. 그리고 우리가 투자할 때 전부 다 광산이나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 꼭 같은 레벨에서 다 조사를 했다는 거죠.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견해는 투자 안 하고 5년 후에 엄청나게 후회할 거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땅을 치고 여러분 통곡할 거라는 이야기. 그래서 투자를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애플을 판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사를 판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 주식은 조금 그래도 제법 많이 갖고 있었죠. 워낙 이러면 안정된 회사니까.
혁신을 그냥 포기한 겁니다. AI 혁명의 핵심. 물론 그 주식들이 이제 ETF에 좀 있긴 있는데 개별 주식을 가지는 거하고 ETF를 가지는 것도 다르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지금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누가 오를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5년 뒤에 꽝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꽝이 될 수도 있으니까 제가 뭐 100%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그냥 이런 이야기를 하기에 자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여러분 앞서가는 사업가 중에 한 사람이 비트코인 기반 결제 시스템을 만든 여기 잭 말러입니다. 천재처럼 생겼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이 200배 갈 거라는 겁니다.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마이크로 스트레치의 마이클 세일러는 어떻게 봅니까? 10년 후에 10배 다시 10년 후에 10배 21년이 가게 되면 100배가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두 사람도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건 뭐 판단은 자기가 하는 거니까 여기에 잭 말러가 여러분 나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200배로 보는 겁니다. 자, 이 인터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잭 말러스는 비트코인 기반 결제 서비스인 스트라이크의 설립자이자 CEO입니다. 그런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 기술을 해결해 가지고 엘살바도를 비롯해서 전 세계의 비트코인 기반 결제 시스템을 거의 독점적으로 운영할 정도로 뛰어난 그런 인물입니다. 잭 말러스는 비트코인은 현재 수준에서 200배 상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과감한 주장인데 실현될 수도 있고 실현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50배로 끝날 수도 있고 80배로 끝날 수 있고 마이크로 스트레치의 공동 창업자인 마이클 세일러처럼 100배로 끝날 수 있는 겁니다.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죠. 비트코인이 추격하는 시장은 400조에서 500조로 규모인데 현재는 겨우 2조 달러입니다.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겁니다. 비트코인이 세이빙 어카운트라는 겁니다. 세이빙.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분들 저축하는 계좌라는 겁니다. 그 경쟁 상품이 주로 예술품, 와인, 금 이런 거라는 겁니다. 그 시장과 이런 경합할 거라는 거죠. 여기 보시죠. 비트코인 가격이 더 높아지고 더 높아지는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사회자가 묻습니다. 얼마나 더 높아지기로 예상합니까? 저의 가장 높은 수준에서 일반적인 틀은 인류입니다. 인류는 집단적으로 한 900조 달러 정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식, 채권, 그다음에 기금속, 부동산, 미술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가격이 한 900조 달러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 단순 거래가 아니고 이익을 보기 위해서 가치를 저장하고 가치를 증식하기 위해서 이런 하는 상품이 400조 정도입니다. 그중 절반은 저축계좌로 사용하고 있는 세이빙 어카운트가 가치를 보존하고 재산을 증식하게 하는 우리는 미래를 부를 유지하고 지속하기 위해서 회사 포트폴리오 예술품 예를 들면 세이빙 어카운트에는 주식도 포함이 되는 거죠.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비트코인이 바로 그 시장을 추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이클 세일러가 에릭 트럼프에게 아버지 집 잡혀가 20억 달러 빌려가 비트코인 사라고 하는 이야기 똑같은 겁니다. 정식 주택이 주거용이도 있지만 주택이 주거용과 동시에 가치가 정식되는 투자 대상인 거죠. 비트코인은 400조에서 500조 달러 규모의 시장을 추격하고 있는데 그 시장과 경합관계입니다. 지금은 고작 2조 5천억 달러입니다. 금이 27조 달러입니다. 저는 구매력 측면에서 비트코인은 현재 수준에서 100배에서 200배 더 상승할 수 있다고 봅니다. 100배면 마이클 세일러 이야기인 겁니다. 기간은 20년. 굉장히 뛰어난 인물입니다. 이 양반이. 그래서 제가 아주 경청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핵심이죠. 구매력 측면에서 비트코인의 가치 상승이 단순한 명목 가격 상승이 아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법정 화폐의 구매력이 떨어지는 것에 대비해서
실질적인 부를 보존하고 증가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인플레를 방어하는 겁니다. 원화 가치 하락을 방어하는 거죠. 그리고 가치를 보존하고 가치를 증식하기 위한 주택, 귀금속, 예술품, 주식, 채권하고 경합하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 뭐 헛소리가 아니고 이 보시면 됩니다. 이게. 보시면은 100원 투입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여러분들 10년 정도에 50% 정도 성장하게 되면 엄청나게 이런 부가 늘어나게 됩니다. 1%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1%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섹터 투자가 반도체 섹터 투자입니다. SMH. 어마어마하게 고성장합니다. AI 때문에 향후 10년 동안 이러면 한 40% 이렇게 늘어날 겁니다. 그래도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블랙록이 낸 비트코인 현물 ETF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전부가 다 좋은 회사지만 기본적으로 자산 성격이 들은 겁니다. 자산 성격이. 비트코인은 엑스포넨셜 글로스를 하는 겁니다. 지수적 성장을 하는 것이고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는 산술적 성장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일론 머스크가 뛰어나더라도 일론 머스크 회사가 지수적 성장을 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산술적 성장을 하고 그래프의 각도가 좀 높겠죠. 어마어마한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그래서 이런 주식을 팔고 산 겁니다. 이런 주식들은. 이런 주식을 이런 금과 같은 주식을 판 겁니다. 이런 금과 같은 주식을. 이런 금과 같은 주식을 팔고 비트코인을 산 겁니다. 꿈에도 가끔 나올 수 있는 여러분들 주식들이지 않습니까?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구글, 테슬라, TSMC, 브로드컴 얼마나 좋은 주식들입니까? 오늘 보니까 브로드컴은 오늘 13% 올랐더구먼요. 도대체 여러분들 미치지 않고서는 이런 어마어마한 여러분 주식을 팔고 왜 사느냐 이야기죠. 아마 오늘 여러분들이 보고 어제 대충 말씀했지만 정신 나간 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 이거는 엑스포넨셜 글로스 커브를 기록하구나. 이 주식들은 전부 다 좋은 주식들이지만 산술적 성장, 어리스메티컬 로스를 성장하는 겁니다. 이 주식들은 진짜 천하무적들입니다. 지구가 망하지 않는 한 여러분 연평균 20% 이상 정도 성장할 수 있는 주식들인 거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의 5% 최대한 10% 정도 그렇게 배정하셔 가지고 인플레도 방어하시고 자산 정식에 사용하게 되면은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꿈에도 나오는 주식들입니다. 꿈에도. 자 이게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주식들이 전부 다 뭔고 하니까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탑10 회사들이죠. 탑10 회사들.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미국의 기술주 투자에서 가장 여러분들 많이 갖고 있는 순서대로 이렇게 그걸 한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 주제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